우리가 듣는 대부분의 음악은 전자악기 덕분에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전자악기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1920년 최초의 전자악기 테레민이 탄생했습니다. 손을 대지 않고 연주하는 신기한 악기였죠. 1950에서 60년대에는 모듈러 신서사이저가 등장하며 전자음악 시대가 열렸어요. 60에서 70년대부터는 전자음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1970년대 무그 신서사이저는 음악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1980년대에는 아마 DX7 같은 디지털 신시사이저가 등장하며 팝 음악과 영화 음악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제는 AI 음악, 소프트웨어 신스, 전자 드럼까지 전자악기는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도구를 넘어 음악의 미래를 만드는 전자악기.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전자악기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을까요? 그 답은 산업혁명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1분 만에 1차부터 4차 산업혁명을 정리해 볼게요. 18세기 후반 1차 산업혁명. 영국에서 증기기관이 발명되며 공장이 등장했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19세기 후반 2차 산업혁명. 전기와 대량 생산 시스템이 등장하면서 자동차와 철강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20세기 중반 3차 산업혁명. 컴퓨터와 인터넷의 등장으로 정보화 시대가 열렸고 자동화 기술이 발전했어요. 그리고 지금 4차 산업혁명.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메타버스 같은 기술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4번의 산업혁명을 거치며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했습니다. 다음 산업혁명은 어떤 모습일까요? 미래가 기대된다면 좋아요와 구독해주세요. 수천 년 전 도구도 부족했던 시절 어떻게 이런 기술이 가능했을까요? 피라미드와 정밀 건축. 이집트 피라미드는 현대 기술로도 재현하기 어려운 정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 하나의 무게는 수십 톤. 어떻게 옮겼을까요? 고대 배터리. 바그다드 전지. 1938년 이라크에서 발견된 도자기 항아리. 내부에는 구리와 철이 들어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고대 배터리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죠. 정밀한 천문학 기술. 마야 문명은 망원경도 없이 행성의 공전 주기를 정확하게 계산했습니다. 스톤헨지는 태양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거대한 달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고대의 콘크리트는 현대보다 강했다. 로마 콘크리트는 2000년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있지만 현대 건물은 몇십 년 만에 부서지죠. 로마인들은 어떻게 이런 재료를 만들었을까요? 고대 문명은 단순한 과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도 풀지 못한 미스터리한 기술의 보고죠. 어떤 기술이 가장 흥미로우셨나요? 우리는 과학으로 세상을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도 설명하지 못하는 기묘한 현상들이 있다면 무중력의 언덕. 어떤 언덕에서는 차가 브레이크를 풀어도 오르막을 올라갑니다. 중력이 뒤집힌 걸까요? 착시일까요? 시간이 이상하게 흐르는 곳. 어떤 사람들은 특정 장소에서 갑자기 과거나 미래로 이동한 듯한 경험을 합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빛보다 빠른 입자. 2011년 과학자들은 중성미자가 빛보다 빠르게 움직였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죠.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틀린 걸까요? 물은 기억을 가진다. 일부 과학자들은 물이 지나간 성분을 기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화학과 생물학의 기본 개념이 무너질 수도. 우리가 아는 세상은 정말 모든 것이 밝혀졌을까요?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한 과학적 현상들. 여러분은 어떤 게 가장 흥미로우신가요? 이 세상에는 읽는 것조차 금지된 책들이 있습니다. 어떤 책들은 너무 위험하거나 신비로워 감춰졌죠. 오늘은 역사상 가장 기이한 금서들을 소개합니다. 코덱스 기가스. 13세기에 만들어진 거대한 책, 코덱스 기가스. 전설에 따르면 한 수도사가 악마와 거래에 단 하룻밤 만에 이 책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보이니치 문서. 1900년대 초 발견된 보이니치 문서는 아무도 해독하지 못한 정체불명의 언어와 기묘한 그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책은 대체 누가, 왜 만든 걸까요? 네크로노미콘. 전설 속에서만 존재하는 사악한 마법서 네크로노미콘. 고대 신들을 소환하는 주문이 담겨있다고 하지만 실제 여부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10일의 예언서. 고대 로마의 10일의 예언서는 미래를 예언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불타 없어지고 단 몇 개의 조각만 남아있죠. 이 책들은 단순한 신화일까요? 아니면 감춰진 진실일까요? 더 많은 미스터리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쓰는 숫자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숫자의 역사는 아주 오래전 인류가 사냥을 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먹이의 개수를 세거나 물건을 교환할 때 숫자가 필요했죠. 최초의 숫자 시스템은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인들이 기원전 3000년경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들은 점과 선을 조합해 숫자를 기록했죠. 이후 로마 숫자와 우리가 지금 쓰는 아라비아 숫자가 발전하면서 수학이 더욱 정교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0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0은 인도에서 처음 등장했고 이후 전 세계로 퍼지면서 현대 수학과 컴퓨터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도 결국 0과 1로 이루어진 숫자의 세계. 숫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문명을 발전시킨 혁신적인 도구였답니다. 숫자의 기원, 신기하지 않나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전 세계에서 가장 경이로운 7가지 건축물과 유적, 세계 7대 불가사의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몇 개나 알고 계신가요? 안데스 산맥에 숨겨진 공중 도시, 잉카 문명의 신비로운 유산, 마추픽추, 사랑의 상징, 인도의 타지마할, 황제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만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 고대 로마의 전설적인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 검투사들의 치열한 전투가 펼쳐졌던 곳이죠. 사막 속 신비로운 붉은 도시 페트라, 바위를 깎아 만든 경이로운 건축물이 가득합니다. 지구에서 가장 긴 건축물 만리장성, 수천 년 동안 중국을 지켜온 거대한 성벽입니다. 마야 문명의 대표적인 유적 치체니트사, 천문학과 수학이 녹아있는 고대 피라미드, 리우데자네이루의 상징 브라질 예수상, 두 팔을 벌리고 있는 거대한 조각상입니다. 이 7가지 경이로운 장소 중 여러분이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은 어디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미래를 바꿀 게임 체인저, 양자 컴퓨팅. 어디에 활용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10가지 핵심 분야를 소개합니다.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으로 AI의 연산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집니다. 더 정교한 알고리즘과 딥러닝이 가능해질 거예요. 의료 및 신약 개발. 신약 개발에는 엄청난 계산이 필요합니다. 양자 컴퓨터는 단백질 구조 분석과 신약 후보 물질 탐색을 빠르게 해낼 수 있어요. 금융 및 투자 분석, 주식 시장 예측, 리스크 관리, 포트폴리오 최적화까지. 양자 컴퓨팅은 금융산업의 판도를 바꿀 겁니다. 암호학 및 사이버 보안. 현재의 암호 기술도 언젠가 깨질 수 있습니다. 양자 암호학은 완벽한 보안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기후 예측 및 환경 보호. 기후 변화 예측 모델을 더욱 정밀하게 만들어 환경 보호와 재해 예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재 및 신소재 개발. 초전도체, 새로운 반도체, 경량 고강도 신소재까지. 양자 컴퓨터로 복잡한 물리 모델을 분석할 수 있어요. 교통 및 물류 최적화. 양자 컴퓨터를 활용하면 최적의 물류 경로와 대중교통 시스템을 계산할 수 있어 교통 체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에너지 최적화. 스마트 그리드와 재생에너지 관리.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으로 친환경적인 미래를 만들 수 있어요. 우주 탐사 및 천체 물리학. 양자 컴퓨터는 복잡한 천체 물리학 계산을 빠르게 해결해 우주 탐사의 새로운 길을 열어줄 거예요. 산업 자동화 및 로봇 공학. 양자 컴퓨팅으로 더 스마트한 공장과 자동화 시스템이 등장할 것입니다. 미래의 로봇이 더 똑똑해질 거예요. 이 중 가장 기대되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미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과거를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기술 발전 속도의 가속화. 불을 발견한 뒤 철기 시대까지 수천 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컴퓨터가 등장한 지 100년도 안 돼 AI가 인간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보이죠. 인류는 결국 우주로 나간다. 과거엔 바다를 건너는 것도 불가능해 보였지만 지금은 화성을 식민지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미래엔 인류가 우주에 퍼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생명 연장의 시대. 수백 년 전 인간의 평균 수명은 30에서 40세였습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 유전자 기술과 나노의학이 발전하면 인간은 150세, 200세까지 살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과 인간의 관계 변화. 산업혁명은 기계가 노동을 대신하게 만들었죠.
이제 AI는 인간의 사고까지 대신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인간은 공존할까요? 경쟁할까요? 과거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 인류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우주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신비롭습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은 우주의 미스터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블랙홀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안쪽에는 또 다른 우주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이 있죠. 다중 우주는 실존할까? 우리가 사는 이 우주 말고도 또 다른 우주가 있을까요? 만약 무한한 우주가 존재한다면 또 다른 나도 어딘가에 있을까요? 다크 매터와 다크 에너지는 뭘까? 우주의 95%는 보이지 않는 물질과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라고 부르지만 그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외계 생명체는 존재할까? 우주는 너무나도 넓고 수많은 별과 행성이 존재하죠. 과연 우리는 이 광대한 우주에서 혼자인 걸까요? 과학이 밝혀내지 못한 우주의 미스터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 많은 우주의 신비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소설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가장 기묘하고 믿기 힘든 우연의 일치들을 소개합니다. 링컨과 케네디의 평행이론. 미국 대통령인 에이브러햄 링컨과 존 F. 케네디. 두 사람의 인생에는 충격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금요일에 암살당했고 후계자의 성은 존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비서 이름은 각각 케네디와 오링컨이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두 번이나 침몰한 타이타닉 생존자. 타이타닉에서 살아남은 볼렛 제섭은 이후 또 다른 배 사국 브리타닉에서도 생존했습니다. 두 번이나 대형 해난 사고에서 살아남은 그녀. 우연일까요? 운명일까요? 한 남자가 링컨 암살을 막을 수도 있었다. 링컨을 암살한 존 힐크스 부스의 형, 에드윈 부스는 우연히 링컨 대통령의 아들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그때 링컨의 아들이 죽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까요? 전쟁을 막은 기적 같은 폭풍. 16세기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영국을 공격하려던 순간 갑작스러운 폭풍이 함대를 초토화시키며 영국이 구원받았습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우연. 아니면 운명? 이 우연들은 단순한 확률의 장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운명의 법칙일까요? 더 놀라운 이야기들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설 속 괴물들은 단순한 상상일까요? 아니면 과학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용. 고대 용의 전설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과학자들은 공룡 화석이 발견되면서 사람들이 용의 존재를 믿게 된 것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또한 일부 도마뱀과 바다 생물들은 실제로 불을 뿜는 듯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유니콘. 유니콘은 상상의 동물일까요? 사실 고대에는 시베리아 유니콘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코뿔소가 존재했습니다. 이 동물이 신화 속 유니콘의 원형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인어. 고대 선원들은 종종 인어를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듀공이나 매너티 같은 해양 포유류를 착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먼 거리에서 보면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리폰. 몸은 사자, 머리는 독수리. 신화 속 그리폰이 사실은 공룡 화석에서 영감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실제로 몽골에서 발견된 프로토케라톱스 공룡 화석이 그리폰 전설을 만든 원인일 수도 있죠. 신화 속 괴물들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과거의 흔적에서 탄생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과학과 신화가 만나는 순간 세상이 더 흥미로워지지 않나요? 더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과거로 돌아가거나 미래를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과학과 역사 속 시간 여행의 가능성을 알아봅니다. 상대성 이론과 시간 여행.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이동하면 시간이 느리게 흐릅니다. 즉, 이론적으로 미래로의 여행은 가능하다는 거죠. 역사 속 미스터리한 시간 여행자들. 과거에도 시간 여행자가 있었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1941년 캐나다에서 발견된 미래에서 온 남자 사진, 19세기 그림 속 스마트폰을 든 인물.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착각일까요? 미래로 가는 방법이 존재할까? 웜홀을 이용하면 순간이동처럼 다른 시대로 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재 기술로는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죠. 시간 여행은 아직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과학이 발전하면 언젠가 현실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과거와 미래, 어디로 가고 싶나요?